안녕하십니까. 실천 사회문제집 사회문화 마지막 시간 김성태입니다. 이제 12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정말 이제 끝입니다. 정말 끝이에요. 오늘 하시면 이제 이 정말 두껍고 거의 무기 같아 보이는 이 책이 끝나게 됩니다. 정말 여기까지 정말 하셨으면은 진짜 자신감을 가지셔도 돼요. 자신감을 가지셔도 되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너무 이렇게 내가 공부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이제 접으셔도 돼요. 이거 다 하셨으면 꾸준하게 하시고 수업 들으시고 복습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은 여러분 충분히 하실 만큼 하신 겁니다. 분명히 좋은 성적 거두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좋은 성적을 거두시려면은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셔야겠죠. 이번 시간에도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있으니까 꼭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4번 문제부터 볼게요. 734페이지입니다. 734페이지. 표는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조사 결과래요. 이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쭉쭉 나와 있습니다. 항목 같은 거 이거 보시고 그냥 좀 보세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갑은 을에 비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세가 더 요구된다. 즉 을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지 않고 있냐 이런 얘기잖아요. 볼게요. 타인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 되겠네. 이거 동영상 등의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한 적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갑은 2밖에 없고요. 을은 4예요. 4. 더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즉 을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세가 더 요구된다라고 보셔야죠. 그쵸? 그래서 1번은 일단 아니고요. 갑은 을에 비해 과다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상담이 더 요구된다. 인터넷 때문에 학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갑이 있죠. 그쵸? 갑이 있으니까 갑이 을에 비해서 과다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상담이 요구되는 거 맞죠? 그쵸? 을보다 3이나 더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2번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니까요. 근데 2번이 맞고요. 을은 갑에 비해 정보 활용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을은 갑에 비해 정보 활용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을은 보시면은 정보 검색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 이걸 보시면 되겠네요. 을은 거의 없죠. 그쵸? 어려움을 느낀 적이 없는데 갑은 있어요. 어느 정도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을보다는 갑이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쵸? 아니고요. 을은 병에 비해 정보 격차로 인한 불편함을 더 많이 느낄 것이다. 정보 격차는 병이 가장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넷도 많이 안 쓰고요. 댓글도 잘 안 써요. 하지만 정보 검색 방법을 모르는 거는 거의 최고죠. 최고. 즉 인터넷에 대한 접촉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병이 가장 정보 격차가 클 것으로 보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고요. 병은 갑, 을에 비해 인터넷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 병은 이미 인터넷 의존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의존도를 조금 높일 필요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 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 볼게요. 그래프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볼게요. 미디어 보급률을 봤을 때 이제 PC 보급률이 A 지역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B 지역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미디어의 보급이 좀 부족하다. B 쪽이 좀 부족하고 A 쪽이 잘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보겠습니다. A는 B에 비해 정보기기의 보급 속도가 빠르네요. 그쵸? PC의 보급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고요. A는 B에 비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PC가 보급되면서 인터넷 활용이 높을 것이고 인터넷을 활용하다 보면은 내 정보를 인터넷에 흘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맞고요. 뉴 미디어를 이용 시간이 늘어나면은 전체 미디어 이용 시간도 늘어난다. 이것이 과연 맞는가? 보시죠. 보시면은 뉴 미디어의 이용 시간이 늘었죠. PC의 이용 시간이 늘었는데 뭐는 현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TV를 보는 양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반대로 미디어 보급은 조금밖에 안 됐지만 TV 보는 시간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뉴 미디어 이용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전체 미디어의 이용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또 다른 미디어의 이용량이 줄어들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요. 디귿은 아니고요.
가상 공동체를 이용한 두 지역 간의 사회 통합을 위한 투자는 B에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렇죠? B가 지금 현재 보급이 안 되어 있으니까 B에다가 조금 더 보급을 해줘서 정보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전통사회,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전통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의 특징을 각각 구분한 것이래요. 그래서 각 사회의 가족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가족에 대한 진술이에요. 각 사회마다. 그래서 일단은 뭐부터 하셔야 돼요? 뭐가 전통사회고, 뭐가 산업사회고, 뭐가 정보사회인지 하셔야죠. 그쵸? 보겠습니다. A사회는 지금 보시면은 조그만 점선이죠? 조그만 점선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아요. 이거죠, 이거? 네. 요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게 A죠, 그쵸? 이게 A예요. 이 A는 보면은 조직의 관료제화 정도가 높고요. 높고 평균 가구원 수는 줄어들었고요.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즉, 그리고 1차 산업의 종사자율도 줄었고요. 즉, A사회는 산업사회라고 볼 수 있다. 하시면 되겠고요, 그쵸? 그리고 B사회는 실선인가요? 실선이죠? B사회는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네요. 요거죠? 네. 요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사회의 다원화 정도가 크게 늘어났죠. 사회의 다원화 정도가 크게 늘어났으니까 정보화 사회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거는 정보사회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B사회는 정보사회.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거는 전통사회가 되겠네요. 전통사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C부터 보셔도 돼요. 전통사회, 가정과의 일터의 결합 정도와 평균 가구원 수가 높으니까 전통사회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A사회보다 B사회에서 가족 유형이 더 다양하다. 가족 유형이 가장 다양한 거는 정보화 사회고요. 정보화 사회니까 산업사회가 더 다양하다라고 하는 말은 틀렸네요. 그쵸? A 산업사회보다 정보화 사회에서 가족 유형이 더 다양하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맞는 내용이 되네요. A사회, 산업사회보다 전통사회에서 가족의 생산 기능이 약하다. 가족의 생산 기능이란 건 어떤 걸까요? 가족에서 직접 자기들끼리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서 생산하지 않고.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전통사회가 더 높죠.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 자기 가족의 생산 능력이 더 강조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가족의 구성원 생산 능력 이런 것도 강조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C사회에서 가족의 생산 능력이 기능이 약하다라는 말은 틀렸죠. 틀린 말이 되겠고요. B사회보다 C사회에서 핵가족 제도가 보편화된다 라고 되어 있죠. B사회는 뭐예요? 정보화 사회보다 전통사회에서 핵가족 제도가 보편화된다? 아니죠. 정보화 사회가 훨씬 더 핵가족이 보편화되게 되죠. 아니고요. 전통사회보다 산업사회에서 가족의 사회화 기능이 더 강하다. 가족의 사회화 기능이 가장 강한 것은 전통사회입니다. 아니고요. C사회보다 B사회, 정보화 사회에서 혈연중심 사고가 강하다. 혈연중심의 사고는 전통사회가 가장 강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죠? 답은 1번 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 볼게요. 사회 변동에 대한 다음 주장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 변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산력과 생산 관계가 결합된 생산 양식이 경제적인 토대를 형성해서 이에 종에서 법, 정치, 종교 등 상부 구조가 구성된다. 사실 이 정도만 보셔도 이게 갈등론과 관련돼 있다. 혹은 마르크스 이론과 관련돼 있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네, 마르크스 이론이에요.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사관입니다. 유물론적 사관. 그래서 상부구조를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를 나눴어요. 하부구조를 나눴고요. 하부구조는 뭐냐? 하부구조는 경제. 무조건 경제가 나와야 돼요. 마르크스 하면 일단 경제가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경제구조예요. 경제구조가 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상부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제에 따라서 역사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발전 단계를 마르크스가 이야기했어요? 원시 공산사회, 공산사회부터 해서 어디까지 자본주의를 거쳐서 공산주의.
공산주의까지. 요 발전 단계를 이야기한 게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이 발전의 원동력은 경제예요, 경제. 예. 경제를 원동력으로 해서 원시 공산사회부터 해서 공산주의까지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부구조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고, 이미 여기서 상부구조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상부구조라는 말이 나왔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산 양식과 경제적 토대는 하부구조가 되겠죠. 네, 하부구조가 될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즉 물질적 생산 양식이 사회적, 정치적, 정신적 생활 과정의 일반적인 특성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만 보고 마르크스 이론이구나 보시면 됩니다. 사회 변동의 요인은 그 사회의 외부로부터 주어진다. 사회 변동의 요인이 외부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했어요. 이거도 공부 많이 하셨으면은 기능론이라고 아셔야 됩니다. 기능론에서는 사회 변동 자체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바깥에서 뭔가 때리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때리는 바람에 여기서 뭔가 하나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 사회 발전 과정이라고 한 게 기능론입니다. 기능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회 변동의 요인이 주어진다는 기능론에 가까운 설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다는 거야. 볼게요. 2번. 인간의 의식은 사회적 삶 전반을 규정하는 토대로 작용된다. 사회적 삶 전반을 규정하는 토대는 인간의 의식이 아니라 경제였죠. 경제. 그쵸? 그래서 인간의 의식이 아니라 경제로 보고 있다. 라고 했고요. 정치 질서와 같은 상부 구조는 경제적 토대의 형식적인 표현일 뿐이다. 그렇죠. 본질적인 건 뭐예요? 본질은 경제적 토대고요. 경제적 토대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다? 상부 구조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맞는 말이 되겠고요. 경제적 요소에 의해 사회의 가치 체계가 변화될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경제 요소만 보고 있어요. 마르크스 이론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요소만 가지고 사회의 변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너무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답은 몇 번이죠?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주장에 나타난 사회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볼게요. 가난한 나라가 발전하려면은 이미 근대화를 이룬 서구의 생산구의 발전 과정을 모델로 삼아서 의도적으로 사회 발전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미 끝났어요. 근대화 이론입니다. 근대화론이에요. 네. 근대화론이요. 근대화론은 서구 제국주의. 네. 서구 제국주의 이론이었고요. 그래서 사회 진화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네. 진화론에 기초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문화의 우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좋은 문화다? 서구 쪽이 발달된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근대화는 곧 서구화로 보고 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근대화론의 핵심 포인트죠. 그렇죠? 근대화를 곧 서구화로 보고 있다. 이거 맞고요. 문화 상대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문화 중심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렇고요. 사회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변동한다는 사회 진화론을 전제로 하고 있죠. 맞고요. 맞는 이야기고요. 개발도상국의 저발전은 선진국과의 종속관계에 기인한다. 이거는 종속이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속이론이고요. 근대화 이론에 반대하는 입장이 되겠죠. 답은 기업과 디귿 2번 하시면 되겠네요. 12번 문제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문제예요. 다음 중 정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볼게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으로 지식과 정보가 중시된다. 맞죠? 맞는 이야기고요. 전자민주주의의 발달로 직접민주 정치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생산 방식이 전환되었다.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소품종 대량 생산은 대중사회 혹은 산업사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정보화 사회에서는 개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고요. 사회적 관계 형성이 면대면 접촉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맞고요. 그렇죠? 굳이 만나지 않아도
사이버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만났는데도 그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요. 맞고요. 가정과 직장이 통합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건 맞죠. 그렇죠? 집에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요. 그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답은 3번 하시면은 되겠네요. 이제 그 739부터 이제 마지막 단원인데요. 여기가 정말 중요하죠.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요.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은 그 사회문화 단원에서는 거의 뭐 탑급으로 중요하다. 손에 꼽을 정도로 중요한 단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된 내용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니까 좀 정확하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40페이지 3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제도를 분류한 표래요. 그래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 같은 게 있죠. 그렇죠? 이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공공부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공공부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그렇죠? 이거는 사회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공공부조의 재원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맞습니다. 네.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그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거 맞고요. 가는 상호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상호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는 가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사회보험에 대한 이야기고요. 상호부조가 어떤 뜻인지 알고 있죠. 그렇죠? 서로 돕는다는 얘기예요. 서로 돕는다. 내가 일단 내놓고 근데 급한 사람부터 꺼내서 써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같이 낸 다음에 그 뭐가 아프다 이러면은 꺼내서 쓰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부조는 사회보험에 가깝다고 보셔야 되고요. 나는 강제가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사회보험도 강제가입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나의 수혜 대상자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자이다.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능력 있는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죠. 일단은 뭐 맞는 면으로 보셔야 돼요. 나가 가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소득 재분배 효과는 공공부조가 훨씬 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답은 기업, 디귿, 리을 2번 하시면 되겠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 볼게요. 가에서 다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유형별로 분리한 것이래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사회보험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네요. 사회보험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의료급여는 공공부조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이거는 돈으로 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돈을 그 비급여적 그 복지예요. 이거는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나씩 볼게요. 가는 대상자의 임의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보험도 강제가입입니다. 모두 가입해야 돼요. 아니고요. 나는 보편적 복지 이념을 실현하는데 대표적인 제도이다. 보편적 복지는 아니에요.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당장 필요하고 부족한 사람한테 해주는 복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적 복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라고 볼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아니고요. 가와 달리 나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수익자, 받을 사람이 내가 돈을 내야 돼요. 그거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가에 대한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고요. 사회보장비용의 부담 방식상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나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초노령연금에서 연금이란 말이 나왔다고 해서 사회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회보험이 아니라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공공부조에 해당한다고요. 지급 방식에 의하면은 그 비용 부담 방식으로 쳤을 때는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공공부조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는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어떤 제도에 관한 내용이래요. 타당한 해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란 말이 있고요. 근로소득이란 말이 있네요. 가처분 소득은 개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의 총액입니다. 즉 세금을 걷고 나와서 쓸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렇죠? 보시면은 실시 전에는 근로소득이랑 가처분 소득이 정비례 관계로 쭉 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정책은 뭐예요? 정부지원금을 일정 이상의 근로소득자에게는 정부지원금을 늘려줍니다. 점점 늘려요. 그러다가 일정 이상이 늘어나게 되면은 일정 이상으로 그 근로소득이 늘어나게 되면은 점점 감소시키는 이런 제도죠.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일을 조금만 해요.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일정 이상까지 근로를 더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즉 이거는 일을 하면은 더 많은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부 구간에서 있죠. 그렇죠? 일부 구간에서는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해야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생산적 복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생산적 복지에 해당하는 복지급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실시하게 되면은 근로소득이 점점 높아지는 거에 따라서 가처분 소득은 정비례로 똑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증가폭이 줄어들게 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요때부터는 이 근로소득이 일정 이상 너무 크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 정부지원금이 감소하게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발생하죠? 적게 버는 사람한테 정부지원금을 주고요. 그렇죠? 많이 버는 사람한테 정부지원금을 줄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죠. 그렇죠? 이렇게 보셔도 되고 요것만 보셔도 돼요.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가처분 소득은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재분배한다는 얘기죠. 재분배한다는 얘기. 그죠? 그래서 기업은 일단 맞는 얘기고요. 기업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기업의 조세 부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그 근로자에게 매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니까 뭐 기업의 조세 부담과 관련은 전혀 없어요. 조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런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고요. 소득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때 실효성이 있다. 그렇죠? 소득 수준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면은 그냥 뭐 랜덤으로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알아야만 실효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모든 복지는 사실 소득 수준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실효성이 존재해요. 네, 맞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는 공공부조가 아니라 생산적 복지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 공공부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고요. 근로를 통한 복지라는 점에서 생산적 복지 개념에 부합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까 요 구간에서 생산적 복지의 이론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미음 3번 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 볼게요. 다음 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를 구분한 것이래요. 그래서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나 다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라는 납세자 집단에서 이제 저소득 집단으로 주고 있죠. 이거는 저소득 집단에게 혜택이 가는 거니까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죠? 근로세대에서 노령세대로 주게 되고요. 위험 발생 집단에서 위험 미발생 집단에서 위험 발생 집단에게 주는 거죠. 그렇죠? 즉 아직 위험이 발생하지 않거나 아직 노인이 안 됐을 때 내고 나서요. 나중에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사회보험에 대한 얘기 같고요. 사회보험에 대한 이야기고요. 나 같은 경우는 근로세대에서 노령세대죠. 이거는 연금과 관련된 내용이겠네요. 국민연금으로 보시는 게 좋겠어요. 국민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위험 발생 집단에서 위험 미발생 집단에서 위험 발생 집단한테 주는 것은 뭐 실업급여라든가 실업급여 혹은 뭐 의료보험 의료보험 뭐 이런 거 되지 않을까요? 그쵸? 이런 걸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고용보험 뭐 이런 것들 실업급여보다 그 고용보험이 더 좋겠네요. 맞습니다. 고용보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글씨 또 칸이 좀 작아서 글씨를 좀 우겨 썼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가는 강제가입 방식, 라는 임의가입 방식이다. 아니죠, 그렇죠? 둘 다 강제가입돼 있어요.
공공부조, 여러분이 가입 안 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도 크게 망하시면은 예, 공공부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길 바라요. 나는 나에 비해 소득재분배효과가 크다. 소득재분배효과는 사회보험보다 공공부조가 훨씬 더 큽니다. 아니고요. 다는 나에 비해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크다.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건요, 공공부조에 해당해요.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부족한 사람들한테 선택적으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역차별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그냥 돈을 주는 거니까 뭐야, 나 굳이 일 안 해도 돈 받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거는 라가 더 큽니다. 아니고요. 다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고, 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게 아니죠.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같이 부담하는 거예요. 수혜자 부담 원칙입니다. 네, 수혜자 부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4번 아니고요. 라는 소득, 재산, 건강상태, 의무 부양자 평가를 통해 수급 자격이 결정된다. 맞죠? 소득이나 재산이나 건강상태 이런 것들을 봐서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은 준다는 거죠. 그렇죠? 선택적 복지의 대표적인 사례, 공공부조에 대한 이야기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745페이지예요.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안내문이래요. 이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 기초노령연금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기초노령연금 아까 했었죠. 그렇죠? 기초노령연금은 뭐만 조심하셔라. 이거는 보험이 아니라 공공부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 네. 공공부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 요것만 좀 조심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부담자와 수급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는 맞죠. 공공부조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낸다고 해서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든다고 받는 거 아니고요. 아프다고 받는 거 아닙니다. 특정한 조건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누가 부담해요? 무조건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해당 조건이 되는 사람은 가입이 의무화된다.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가입과 비가입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일정 조건이 되면은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고요. 오히려 사회보험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용과 복지가 연계되어 조세 부담이 줄어든다.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복지는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생산적 복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고요. 비금전적 지원을 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공공부조에 해당한다고요. 네. 수급자와 국가가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해서 적립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답은 몇 번이죠? 답은 1번 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746페이지 15번 문제요. 나는 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래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의 비밀번호 변경, 휴면 계정의 관리 및 IPN의 전환을 주로 내용으로 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대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이제 정보의 보호 이런 거겠죠. 그렇죠? 보호. 나에서 정부는 정보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을 파악해서요. 정보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가는 네티즌들의 정보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네티즌들의 정보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니은 나는 정보 활용 능력보다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정보 접근성과 함께 뭐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 활용 능력도 같이 키워줘야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가는 사이버 범죄 예방에 나는 정보 이용자의 지변 확대에 도움이 된다.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이용자의 지변 확대를 하기 위한 것 맞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개인정보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는 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니네요. 답은 기억과 디귿 2번 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문제 볼게요. 17번 문제는 그 사회 과목에서는 가끔 나왔었는데 요즘에 조금 늘리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 시험에 한번 나왔어서 넣어놨습니다. 볼게요. 그림은 인구 변천 과정을 보여준대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돼 있죠. 그래서 가, 나, 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 시기에는 뭐 다산다사 시기, 인구가 크게 인구가 증가하지 않은 시기,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시기는 나죠. 나 시기에 가장 많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무엇의 발달로? 사망률이 급감하고 있는 걸 보니 의료의 발달로, 의료기술의 발달로 사망률이 급감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고요. 예, 이때 도시화가 많이 진전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출산율이 줄어들게 되면서 인구 증가율도 조금 둔화되게 되고요. 이때는 이제 노령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가 되겠고요. 보겠습니다. 가 단계는 다산다사형으로 산업혁명 이전의 사회들이 이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산업혁명 이전의 사회들이 다산다사로 가에 해당하는 거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산다사 맞아요. 나 단계는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져 고령화가 사회 문제가 나타난다. 이건 나 단계가 아니라 라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라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 단계는 인구 증가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단계. 이거는 다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라 단계는 의학, 과학 기술 등의 발달로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거는 라가 아니라 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하시면 되겠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18번 문제 볼게요. 고령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000년과 2010년에 되어 있고요. 노년 부양비와 고령화 지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볼게요. 노년 부양비는 65세 이상 인구를 유소년 인구와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눠서 100 곱하기 100한 거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노년 부양비는요. 생산 가능 인구분의 65세 이상 인구요. 네, 이렇게 계산한 것이 노년 부양비가 되겠고요. 고령화 지수는 65세 이상 인구분의 생산 가능 인구가 아니라 그 유소년 인구분이에요. 네. 유소년분의 65세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노년 부양비고요. 이게 노령화 지수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번도 틀렸고요. 2번도 틀렸어요. 2번도 틀렸고요. 2000년의 노인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3분의 2 이하이다. 이거는 맞죠? 이거는 틀렸죠? 맞는 이야기요. 죄송합니다. 맞는 이야기요. 계산해 볼게요. 노년 인구와 유소년 인구를 비교하시면 돼요. 2000년이죠. 2000년에 고령화 지수를 보시면 되죠. 왜? 노년 인구와 유소년 인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쵸? 근데 여기서 보시면 몇 프로예요? 33%죠.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유소년이 100명이라고 하면 65세 인구는 몇 명이란 얘기예요? 33명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쵸? 그럼 유소년의 3분의 2 정도면은 몇 명이 돼야 돼요? 최소한 66.6명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33명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적죠. 3분의 2 이하가 되는 거 맞죠? 그죠? 100명일 때 몇 명밖에 안 되니까 33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맞는 이야기 3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4번 볼게요. 2010년의 유소년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계산해 볼게요. 이거 계산 어떻게 하시냐? 그 그림 맞추기 하시면 됩니다. 그림 맞추기 하시면 돼요. 하나씩. 요거 있잖아요. 하나씩 맞춰가시게 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알아야 되는 건 뭐죠? 생산 가능 인구와 유소년 인구입니다. 네, 생산 가능 인구와 유소년 인구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하시는 게 편하신가? 소수점이 없는 걸 고르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여기는 15.0이고 이거는 몇이에요? 66.3이죠. 그래서 15.0을 고르시는 거예요. 요걸로 계산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5.0의 노년 부양비가 15.0이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100명일 때 65세 이상 인구는 몇 명이라는 거예요? 15명이란 거죠. 15명.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몇 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5명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되죠. x분의 15 곱하기 100은 몇이 나와야 돼요? 몇이 나와야 돼요? 여기 나와야 되죠. 그쵸? 여기 나와야죠. 66.3이 나와야죠. 그쵸?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요 x를 구하시면 돼요. 이제 x를 구하시면 돼요. x 어떻게 구합니까? 뭐 하시면 되죠. 이거 제가 계산해 드려야 되나요? 네. x분의 1500은 66.3이고요. x를 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x를 이쪽으로 옮기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요거를 다시 이쪽으로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계산을 직접 해보세요. 계산 직접 해보시면은 몇 명 나오냐면은 우선인과 22명 나와요. 22명 나오거든요. 22명 나오면은 그러면은 22명이 나오니까 생산 가능 인구의 3분의 2잖아요. 그쵸? 생산 가능 인구가 100명일 때 유선연 인구 몇 명이란 얘기예요? 22명이란 얘기예요. 22명이란 얘기. 그렇다면은 이게 3분의 2 이상이 되는가? 아니죠. 그쵸? 3분의 2 이상이 되려면은 최소 몇 명이 돼야 돼요? 66.6명 이상이 돼야죠. 최소 67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22명이니까 3분의 2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써놓으시고 하나씩 맞춰가시면 돼요. 생산 가능 인구가 100명일 때 65세 인구가 몇 명일까? 그럼 65세 인구가 나왔어요. 15명. 여기다 대입하시면 된다고요. 대입하신 다음에 노령화 지수 대입하시고 우리가 아는 거 다 쓰면 됩니다. 아는 거 다 쓰시면서 푸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렇게 푸시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하세요. 질문하시면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세모세모 복지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복지급여의 지급 사유가 나와 있어요. 지급 사유가 주소득원이 사망하거나 혹은 질병, 부상 등으로 갑자기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경우다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이것만 보셔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공공부조예요. 공공부조. 급여를 받는 사람이 당장 위기에 처했죠. 그렇죠? 당장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택적 복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공부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고 이제 푸시면 되겠죠. 예방적 복지의 성격을 갖는 자녀적 복지급여다. 이거는 사회보험에 대한 얘기고요. 네, 보험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회보험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큰 복지급여. 맞죠? 그죠? 공공부조가 소득재분배 효과는 가장 큽니다. 맞고요. 혜택 비효율성이 높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복지급여다. 보편주의에 입각한 복지급여가 아니라 선택적 복지에 해당합니다. 맞고요. 급여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산과 복지를 결합한 복지급여 전혀 관계 없죠.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은 근로자에게 뭐 혜택을 준다던가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적 복지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볼게요.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저 옆에 있는 거 잘못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 대상이 되어 있고요. 서비스 대상이 65세 이상의 노인이고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가 되어 있고요. 서비스 내용은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 현금급여 이런 거 다 있고요. 그렇죠? 보험료 징수 방법은 건강보험료와 통합해서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이거예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한다. 즉 건강보험료와 관련이 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사회보험이란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사회보험 중에서도요. 네. 사회보험 중에서도 어떤 거에 해당하냐면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돼요. 네, 요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볼게요.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담보하고 있다. 일단 의료급여제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이 의료급여제도가 뭐이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이게 공공부조라는 것만 알게 되면은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1번이 일단 틀렸고요. 가입자는 부양해야 할 노인이 없어도 부담액은 납부해야 된다. 그렇죠. 왜? 언젠가 나도 노인이 될 거니까.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부양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맞습니다. 맞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부양 책임을 강화하는 것. 맞습니다. 가입자의 소득과 가입자의 부담액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맞아요. 사회보험 같은 경우도 부담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볼게요. 바로 밑에 문제입니다. 진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네. 아쉽습니다. 풀기 싫으네요. 이것만 다음 시간에 풀까요? 13강으로. 네. 농담입니다. 네, 이거.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볼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정말 마지막 문제예요. 네. 아쉬워서요. 네.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밑줄친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볼게요. 우리 아버지는 22년간 구청에서 근무하시다가 2년 전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네요.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꼭 이렇게 되시길 바라요. 네. 정년퇴임 하셔서 연금 받으시면 좋겠어요. 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이죠. 사회보험이네요.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거고요. 네. 옆집 할머니는 73세로 자식이 홀로 없이 생활하고 있고요. 소득이 없는 할머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로 일정한 생계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거겠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기업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아니라고요. 그죠? 들어오는 것도 마음대로 아니고요. 나가는 것도 마음대로 아닙니다. 강제가입 원칙이에요. 기업은 니은에 비해서 사회적 약자 보호의 성격이 강하다. 사회적 약자의 보호의 성격이 강한 것은 공공부조에 해당합니다. 아니고요. 기업은 니은에 비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소득 재분배 효과는 공공부조가 훨씬 크다고 했어요. 아니고요. 니은은 정부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공공부조는 정부가 모든 비용을 담당하고 부담하고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겠고요. 니은은 기업에 비해서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다.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한 것은 니은보다는 기업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사회보험이 상호부조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제까지 끝났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 실천사회문제집 이 두꺼운 책, 무기 같은 책을 하시느라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영주쌤부터 해서 제 수업까지 이제 쭉 들으셨을 텐데 이 정도 수업을 들으시고 문제를 풀어보셨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풀어보신 거고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은 솔직하게 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최소한 비슷한 문제가 나올 거고요. 유형이 변형돼서 나오는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정도, 그 수준, 그리고 잘 모르시는 개념이 있다 그러면은 개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연습 하시면은 분명히 사회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장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